살면서 점학과 명리학에 대한 구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점학과 명리학에 대한 것을 일단은 구분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학과 명리학의 구분에서 우리 이제 그전부터 이야기할 때 무슨 띠는 어떻고 무슨 띠는 어떻고라는 것도 사실은 명리학에 어떤 띠는 맞고 어떤 띠는 궁합이 안 맞다 이런 것도 명리학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것도 명리학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학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역이라는 것 또는 이제 서양 철학 같으면 타로 카드 이런 거죠. 서양 점학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의 범주에 들어간 서양 이제 그 타로 카드 같은 게 점학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 점학하고 명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이치가 이렇고 이러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임새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디에 쓰이는 도구로 사용을 되고 또 그리고 진로적성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아기가 됐으면은 아기 때 아주 이쁘게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청년이 됐으면 청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되면은 이제 부모가 돼야 되고 할머니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이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지금 밖에 이렇게 나무가 있죠. 보면은 참 이쁘게 보던 나무도 있고 옆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어떤 나무 하나라도 어떠한 생명체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잘 바르게 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 인자가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앞에 선생님께서 보면은 이제 키가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까지 하신 일이 또 같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것을 명리의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명리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칼이라는 게 도구가 있으면은 어디다 씁니까? 칼이라는 거는 우리 뭐 자를 때 쓰죠, 그죠? 음식할 때라든가 또 이제 또 가끔은 뭐 어떤 이제 종이 같은 것도 칼로 자르기도 하죠. 그런 것은 칼이라는 도구는 쓰임새가 자르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망치라는 도구로 칼처럼 사용한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맞진 않죠. 그처럼 모든 사람들도 그 쓰임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주 그 먹을잔으로 태어났다면은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고급진 차를 다 이렇게 차가 담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행복한 것이고 또 사람들한테 가치 인정을 받겠죠. 그런 것에서 우리는 보통 행복을 많이 찾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잘 발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행복감으로 많이 가져오죠. 그런 것을 명리를 공부하는 이제 우리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쓰임새를 알고자 하는데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문제나 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윗사람들의 인자에서 분명히 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 내 인자를 보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는 것은 4개 기둥에 글씨가 8개라 해서 사주팔자라고 하고요. 연, 월,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요인을 갖고 태어났는가를 보는 것을 생일을 가지고 생일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성격과 그 사람이 재능이 무엇이고 타고난 복이 뭔지 이것을 보는 것을 사주팔자에 우리가 쓰임이 되겠죠. 그리고 때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우리 또 스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나는 선생님 대운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전에 어른들한테 또 듣던 아주 좋다는 뜻으로 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운이 있는 반면에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운은 10년 단위로 오는 다른 환경들 옆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내 주위에 어떤 또 물건이 있느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런 것을 10년씩 보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역량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대운 중에서 어떤 환경이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10년씩 보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 사람 개인. 한 해 한 해 오는 눈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기운이 오고 그러한 상황이 오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잘 이제 뭐 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운이라고 하죠. 한 해 한 해 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것을 명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명리를 보는 이유입니다. 뭘 보냐면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을까? 그렇게 그곳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러한 우리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서 내가 하고자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고기를 굉장히 잘 낚는 사람이어서 고기를 이제 바닷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해서 못 가는 경우도 무지 많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이 사주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최대한 행복지수를 높이면 살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사주를 감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는 명리라는 것은 미신적인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이야기하실 때 뭐 궁합이 맞고 또 그리고 뭐 어떤 춤을 맞으면은 무슨 사건이 생기고 또 합의되면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새 현대에서 보면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사람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명리를 보는 게 임문명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조금 얻어가셔야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앱을 이제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나란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1970년 그럼 1970 본인 생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월은 5월생이라면 05라고 입력을 합니다. 5월이니까 11월 같은 11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자리 숫자로 태어난 날짜 21일 그럼 21 5일이면 05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뒤에 시간은 아침 9시 같으면은 0900 만약에 오후 1시 같으면은 1300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하시고 양력생일인지 âm暦생일인지 보시고 클릭하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클릭하시고 사주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주 찾기를 누르다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네 자리 숫자로 몇 년도인지 입력하시고요. 달도 두 자리 숫자, 일도 두 자리 숫자, 시는 네 자리 숫자로 입력을 하시고 남녀 구분을 하시고 이렇게 사주보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쓰임새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란 사람은 어떻게 쓰이는가, 내 재능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행복 찾기의 첫 번째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또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행복 찾기의 첫 번째인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들 지금 이제 앱에 설치한 거 보시면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색깔이 초록색이죠. 이렇게 이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 또 이제 흰색, 검정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보고 5가지 색깔이라 해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5가지 색깔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들 가시면은 나는 이제 금기가 없어서 화기가 없어서 빨간색이 없어서 흰색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다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란 사람의 성분의 인자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요 부분에 있는 거, 이 칸에 있는 거, 첫째 단에 윗단에 4칸과 아랫단에 4칸이 있죠. 근데 아랫단에 4칸 중에서 요 부분에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거는 연, 월, 일시라고 해서 겨울에 태어나면은 새까만색이고요. 봄에 태어나면은 초록색이고 태어난 달입니다. 여름에 태어나면 빨간색이고 가을에 태어나면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다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은 어떤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까를 보는 것인데 태어난 계절로 보는 대표적인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색깔, 초록색이라면은 추진력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진력이라는 거는 나 할 수 있어,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것들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라면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땀 흘릴 만큼 진짜 열심히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기준으로 있어서 여름에 우리 농부가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여름에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봄에 태어났다는 건 우리가 목이라는 건 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토라는 건 환절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봄에 태어났다는 거는 시작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복을. 또 여름에 태어났다는 건 열심히 하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행복이고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난 거는 이 흰색은 가을입니다. 그 지금 사주팔자 글씨 보면 그게 색깔이 나와 있죠. 그래서 흰색은 가을인데 가을은 나란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가 가치 결정을 하는 거 나란 사람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게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고 계획하고 어떤 것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타고난 성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는 계절과 계절 우리가 지금 환절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 몸이 조율해 주는 게 없어서 바로바로 계절이 변하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죠. 그처럼 토라는 거는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어떤 그러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의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초록색이 그 중심에 있다면은 어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성품이 어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손잡고 이렇게 같이 놀고 어울리는 걸 무지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화라는 빨간색이면은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다는 건 위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한다. 그리고 토라는 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의를 지키며 살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검이라는 흰색이라면 을이 있다. 뭐든지 절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규칙에 맞춰야 되고 절도 있게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색깔별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수렴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거 항상 안정적으로 가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여기 있는 성분 여기에 있는 거 첫째 단, 둘째 단, 아랫단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색깔로 그 사람이 대표적인 타고난 그러한 성향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타고난 달의 온도 봄에 태어났으면은 아무래도 적절하게 되게 신나있죠. 봄이라는 계절이 신나있죠. 그런데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세상이 파릇파릇해요. 그러면은 시작을 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봄의 그 성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즐거움이 있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것에 그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이제 쏟아붓죠. 근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봄에 태어나진 않잖아, 그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것을 안 하고자 하는 게 가을이거든요. 우리 가을에 열매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열리듯이 열매가 열리고 나면은 필요 없는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데 싹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것처럼 봄에 태어난 사람이랑 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은 다를 거라고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조금 더 나란 사람은 봄에 태어나는데 우리 또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가 가을에 태어났다면 조금 이해를 또 해야 될 수 있는 건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태어난 계절로 이렇게 그 사람이 타고난 모의식에 갖고 있는 그러한 성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은 꼭 그 성격에 대해서 그런갑다라고 인정은 지금은 하시죠.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자,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목형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여기가 초록색인 분들은 시작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내가 시작하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초록색인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해소를 해야 돼.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봐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가 빨간색이다. 그럼 열정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시작하는 거랑 열정적인 건 다른 말이죠. 시작은 그냥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시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고 시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고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건 열정적인 거죠. 그것처럼 빨간색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서 열정형이라고 합니다. 성향이.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있다면은 소통형이라고 해서 연결시켜주는 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 주위 사람이 시끄럽게 싸우는 걸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소통형이라고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질서형이라서 모든 것은 원래 원칙이 있는 거기 그리고 원래 원칙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을에 태어난 여기가 흰색인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겨울에 수염은 계획형이다라고 해서 여기가 검정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정색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안정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격으로 보는 소통되는 이제 달에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나 그렇지 않는데? 나 진짜 시작 잘 못하는데 이렇게 봄에 태어났는데? 라고 이야기 하시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의 무의식은 이렇게 움직여도 환경이 그렇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운이 어떻다, 운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갖고 있는 성향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의식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로는 저는 다른 데 강의를 하더라도 120년 산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이 살지 않나요? 120년. 명리를 보는 인생은 120년입니다. 그래서 그 60갑자라는 갑자월축이라는 이렇게 갑자월축 이렇게 병인정묘해서 모든 하늘의 기운과 땅의 현실적인 기세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기운과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조합해 봤을 때 60갑자가 나와서 우리가 60년이 되면 환갑이 됐다 해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0년 동안은 내가 해야 될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내가 싫더라도 역할을 좀 하는 거죠. 60까지 일단 일을 하죠. 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일도 할 수 있고요. 집에서 주부 역할 하는 것도 내 일이고 주로 남자분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60까지는 덕을 쌓고 내가 태어날 때 아주 능력 있게 태어났으면 능력 발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능력을 발휘를 하고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이 작으면은 그 작은 만큼 60까지는 내가 능력 발휘를 해서 세상에 이제 필요한 것을 좀 내어놓는 거 그런 게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을 쌓고 그리고 60 하나부터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60 전 60갑자 후 60갑자에서 120년을 살아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 뭐하고 살겠노 그죠? 다들 그게 고민이시라 그죠? 60년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은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개인의 행복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꼭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들은 개인이 아니고 내가 남한테 또는 내 식구들한테 해야 될 책임감을 다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처음에 60년 동안은 내 개인적인 행복보다도 내가 주위에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거 그게 60년이고 60 하나부터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감 플러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재능을 좀 살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후 60갑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식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글씨가 다 달라요. 뭐라고 다 써 있습니다. 본인 거마다. 여기를 보시고 이 글씨를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봤던 거기에 이런 글씨들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거기에? 겁재 이런 게 있죠. 예, 아까 제가 봤습니다. 있고요. 또 선생님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10개 중에서 한 개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갑자 동안 이제 덕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또 60 하나부터 또 60년 동안은 복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받는 그러한 복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본다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비견과 식신이란 비견과 겁재라는 게 있다면은 거기에는 인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산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죠. 그것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비견과 겁재가 있다면은 내가 세상 사는데 60년 동안은 덕을 쌓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 사람들이 사는데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고 또 뒤에 60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을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쌓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견겁재의 이제 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신상관이라는 글씨가 있으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식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참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식복이 일부복이죠. 요즘엔 식복만 아니면 자꾸 사진다고 뭘 하죠. 그죠? 그처럼 예전에는 식복이 참 좋았는데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식복이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사회적인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뭘 배우고 싶고 뭘 먹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복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나는 진짜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고 맛있는 빵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6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60하나부터 진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이제 놀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60하나부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게 식신상관이 가지는 식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제나 편제가 있다면 제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정제나 편제가 있으면은 나란 사람이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세요라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많이 따라가 주세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에서 원하는 거 따라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나한테는 또 세상이 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로 보면은 제복이라 그러면 돈복 이야기해요. 돈복이고 와이프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돈이라는 건 세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이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가 있으면은 제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 전에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지만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고 정관이나 현관이 있다면은 관복이 있다 해서 관복은 무엇인지 아시죠? 벼슬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뭐 승진에 관한 그런 회사에 있다라든가 충분히 열심히 회사가 나한테 또는 조직이 나한테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한다면은 나이 들어서는 내가 그러한 어떤 조직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질서 있고 정리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관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보고 승진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들어오는 운이 관운이 들어오고 하면 승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성이라든가 정인 이런 복이 들어오면 또 승진하기도 해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보는 운은 한 해 한 해 보는 운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인과 평인이 있으면은 문서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인성이라는 도장인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제 인성교육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장인자를 쓰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말할 자격이 있고 내가 이 문서를 가질 자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인,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내가 머리에 넣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60대기 전에는 지식 체계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요. 일을 하는 거고 나이 60안을 넘으면은 그러한 문서복으로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문서라든가 또 어떤 우리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이 5개 중에서 복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5가지 복이라고 모형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제복이 부럽고요. 또 뭐 식복 있는 사람은 이런 무소복이 막 부러워요. 그래서 나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다 모든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복들을 본인이 챙겨서 내한테 없는 복은 굳이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시는 것보다 나한테 있는 복을 좀 더 키워나가는 게 더 행복 찾기에 더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인민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올해가 거의 다 끝나고 내년 운이 왔어요. 이렇게 내년에 이민이라는 육식갑자에 의해서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민년은 저한테도 이민년이 오고 우리 선생님한테 이민년이 왔어요. 다 오는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나란 사람이 잘하는 처세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은 그 처세와 재능이 내년 이민년 기운이 잘 맞을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해 운이 어떨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막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막 온다고요. 그러면은 집에 이제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우비라든가 우산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그냥 내가 내년에도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으면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집에 있는 게 내 개인적으로 조금 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한 해 한 해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뭘 준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보는 것을 연월일시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고요. 내년 운은 이민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민년이라는 거를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민년은 뭐 어떻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민이라는 거는 천간의 기운이라는 하늘의 천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해요. 하늘의 기운은 임이라는 새 까만색이고요. 그리고 땅의 기운은 호랑이 범자 있죠, 그죠? 인이라는 또 범인자 이렇게 호랑이의 초록색의 기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하늘은 깜깜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어나는 현상들은 막 새로운 게 막 샘솟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러한 기운들이 왔다는 겁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는 야 이제 이래가 안 되겠어. 코로나라서 마스크 2년까지 끼고 도저히 이래 갖고 살 수가 없어.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상태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들 하세요. 조금씩. 그래서 야,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특히 3년 동안 19, 20, 21년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거의 다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기운을 기운이라고 해서 기자를 쓰고요. 그리고 땅에서 우리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인 거라서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세라고 우리 표현하죠. 기세가 당당하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력도 괜찮고 하는 활동력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기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내년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선생님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분들은 해도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새로운 걸 준비하는 게 없으신 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던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이제 시작이야. 사감 튀어볼까?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온에 이제 하늘의 기온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임수라는 수라는 기운이 우리 그 바다 속을 보면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느낌이죠. 저 속에 뭐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다는 건 알아 우리가. 그 이제 바다 밑에 조개도 있고 뭐도 있을 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저게 조개가 있는지 해산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 것 같아요. 그런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일을 하면은 분명히 될 것 같은 거는 맞아요. 내가 내년에 떡볶이 이제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떡볶이 이제 가게를 막 알아봐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는 확실치 않는 거,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내년에 시작하셔도 되고요. 미리 모든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 라는 사람은 조금 불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언제쯤 돼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최소한 못해도 지금 우리 올해 지금 말고요. 그 전에 2020년부터는 준비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어떤 내가 진짜 분식점 떡볶이 행사 하려면은 미리 뭐 떡볶이가 얼마인지 어떤 걸 쓸지 레시피가 어떤지를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내년에 하셔도 시작이 그러면 참 좋은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 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이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요 윗단에서 이런 외월신자 있죠? 외월신자가 천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참 좋습니다. 있으세요? 위에? 이거 없으시면요 뭐가 될 것 같기는 같은데 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씨가 있으면은 내가 저거는 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 시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우 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또 보면은 이렇게 얼이라는 글씨가 있죠. 이렇게 얼목이라는 글씨가 있어도 얼목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이민년에는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 능력보다도 여기 이렇게 이런 글씨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을 만들어 놓은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 능력으로 되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글씨가 있으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씨들이 내년에는 그러한 어떤 이제 를 보고요. 그러면은 조금 진짜 조금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글씨는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은 개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뒤돌아도 봐야 되고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멈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하세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내년에 이렇게 무토가 이제 위에 있으시면요. 무라는 거, 천간의 무자가 위에 요 윗단입니다. 이런 것이가 있으셔도 조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방해꾼이 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몇 번 점검해보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간에 을목이라는 을이라는 글씨와 신금이 있으면은 도전을 조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내년의 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이라서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많이 해요. 이렇게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들 한 3년 많이 힘들었죠. 누구나가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걸 많이 하는데 누구나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6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요. 6년은 그것을 수렴하고요. 항상 6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점이 내년에 올해 신축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나는 시점이 올해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 시작 못해도 그 다음에 계면에 시작을 하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계면을 시작하는 것은 명확하게 아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못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진 않은데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미스러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후내년보다 내년에 하면 좀 더 빠르죠. 이제 좀 빠르다는 건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건 있고요. 내가 준비를 참 많이 했으면 내년에 남보다도 빨리 시작하면은 더 큰 거를 이룰 수가 있죠. 뭐 시작할 때 처음 시작 확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좀 잘 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자라는 거 우리 연마살 들어보셨습니까? 명리에는 무슨 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뭐 이제 거의 다 뭐 이제 많이 들어온 민속적으로 들어온 그런 말들이잖아. 이런 게 연마살 많이 움직인다는 건데 내년은 이렇게 움직이는 글씨가 이제 세력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분주해요. 이렇게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많이 분주해서 일어나는 사고수는 교통사고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 무속인이나 이렇게 가면은 교통사고 조심해. 근데 요새는 다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엔 유난히 더 많이 부딪힐 거라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시고 본인이 차량 많이 운전하신다 이러시면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해서 차가운 이런 기운이 돌면요, 이제 애기들이 교육받는 조그만 애기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입어요. 20대 후반까지 이렇게. 왜냐하면은 20대 후반이 전반까지 20살까지는 교육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상에 나기 전의 나이인데 교육이 필요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한 게 19년, 20년, 2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문제로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내년 이렇게 초록색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봄 같은 색깔이죠. 새싹이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교육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어린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살고 많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잘 돼야지 또 세상이 또 더 즐거울 거거든요. 원래 우리 노인들보다 어린아이가 이쁘잖아요. 이렇게 밝고 그러한 기운들이 내년부터 좀 더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중년이지만 우리 중년들이 될 수 있으면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 마음 같은 마음을 좀 가지셔야지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세상이 이렇게 이제 세상의 흐름은 항상 일치적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많이 키워주는 거,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이 키워주는 그런 것들도 주위에서 뭐 손자도 있고 또는 이제 아이도 있고 이러면은 잘 되도록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진짜 조금 획기적인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때까지 하고 많이 다르게. 그래서 알고 있지만 뚜렷하지 않습니다. 나 뭔가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도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조금 발맞춰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사주팔자 상관없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하기가 좋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드신 분들은 퇴직을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연세가 조금 60이 넘으신 분들은 내년부터 몇 년 동안은 배우는 습관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뭘 하고 내가 산에서 이제 요새는 뭐 이렇게 많이 또 나가시더라고요. 뭐 농사도 짓고 뭘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많이 아시고 지식적인 것도 습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농사도 짓는 취미도 가지시고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명리라는 학문은 이제 진로 적성 찾아주는 거, 그 사람이 뭘 하면 행복한지를 찾는 데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굳이 뭐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꼭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생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게 명리라는 학문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좀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체계적으로 음양오행에 대한 그런 명리보다는 미신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갔었고요. 요즘은 음양오행에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해 볼 만한 그런 학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공부를 좀 많이 이제 조금 이제 해보셔도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